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월요일 오전, 네, 활기찬 일주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는 상당히 꿉꿉합니다. 그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자, 위기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42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있죠. FMC가. 그래서 그거 보셔야 되고, 지금 실적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실적 장세는 사기 장세죠. 네. 전망을 확 낮췄다가 그거보다 조금만 올라도 막 튀는. 네. 그렇지만 관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금융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자, 배송업체 UPS 파업, 네. 그 다음에 연착륙 지금 얘기하죠. 제레미 시걸 금리 인상 중단해야 된다. 블랙록 CEO 인플레 3-4% 지속될 것이다. 예, 보시고요. 예. 경제 가속화될 거라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 하고 있는데 정확한 얘기는 잘 안 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미국 유럽 기업, 특히 유럽 2분기 이익 감소폭 3년 만에 최대, 증시 랠리 꺾이나 이런 거 잘 보시고요. 인플라 둔화 조짐의 장밋빛 기대감. 자, 만약에 이게 이렇게 인플레가 둔화가 안 되고, 자, 인플레가 지금 올랐다가 내리고 있는 중이죠. 근데 멈추다가 다시 가속하면요, 이거 난리 나는 거죠.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증시 오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전망도 나오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옐런은 가서는 고개 숙이고 또 와서는 또 뒤통수 까죠. 자, 그 다음에 연착륙 자신하는 금융시장. 과연 그럴까?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왜 중요하냐? 그 내용을 제가 어제 일요일 저녁에 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거 잠깐 복습하고 갈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과 요거, 자, 금리 모니터링 도구입니다. 좀 보시면 7월 달은 무조건 오르는 걸로 5.5% 금리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거의 제한급입니다. 그러면 7월 달이니까 내년 7월까지 영향을 미치고요. 자, 9월 동결, 그죠? 5.5. 11월 상당히 0.2 올리는 게 조금 더 올라왔죠. 여기보다는. 동결. 그 다음에 12월도 동결. 자, 그러면 내년 12월까지 5.5%의 금리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평균적으로 내후년 2월까지 이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5.5% 금리를 견딜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특히 정크본드,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업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면 조달 비용이라는 게 있죠. 그게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출 금리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살벌합니다. 그러면 왜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유지할까 생각해 보시죠. 주시장만 보지 마시고 왜 유지할까? 5.5% 고금리를.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부러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3월 달도 5.25. 네. 5%예요, 5%. 내후년 5월 달도 5%. 무섭죠? 이거 상당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금리 사이클, 이제는 어떤 구간으로 들어간다? 평탄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찰을 하겠다. 자,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나서 경과를 보는 거랑 똑같다. 그런데 경과가 안 좋으면 또 뭔가 조치를 하겠죠.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제가 저녁 영상에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이거죠. 미국 노동비용이 있는데, 이때만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자, 노동비용이 증가합니다. 이때도 금리를 올리다가 중단한 그 상태고요.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이때 뭐였죠? 닷컴 버블.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평탄하게 있다가 다시 노동비용이 올라갑니다. 다시 내려오죠. 이때가 뭐죠? 리먼 사태. 그 다음에 또 쭉 노동비용이 올라갔다가
이때 크러쉬 한번 났죠. 이때가 팬데믹. 다시 올라가다가 지금은 살짝 이제 평탄화 구간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동 비용이니까 임금 이런 거죠. 이게 만약에 내려온다라면, 예, 이때가 2008년, 2000년, 그 다음에 2020년. 예, 이 상황을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쭉 노동 비용이 오르다가 지금은 평탄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 요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요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실업률. 똑같습니다. 자, 실업률, 네, 쭉 내리다가 2000년 멈추다가 노동 비용이 줄어드니까 실업률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쭉 내리다가 자, 노동 비용이 자, 다시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똑같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역대적으로 노동 비용과 그 다음에 실업률은 역의 관계인데 실업률이 올라갈 때 그럼 여러분들은 실업률을 봐야 돼요. 지금 3.6인데 저점이 얼마나 여기가 3.4거든요. 그러면 요게 4%를 향해서 가면 연준도 얘기했어요. 네, 점도표에서 4.5까지. 그러면 4자가 보이거나 3.9 정도 이렇게 정도 된다라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연준은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엔 이거에 따라서 이제 정책을 변화시킬 건데 우리는 네. 시장은 아까 어땠죠? 보세요. 예를 들면 조만간 어쩌고 저쩌고 그죠? 네. 인플레 완화 증시 이런 거 그죠? 네. 하리케인 안 온다. 연착륙 이런 얘기는 하고 앉아 있죠, 지금. 근데 연준은 네. 그게 아니죠. 확실히 이런 상황들을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부동산 쪽 볼까요? 자, 부동산 쪽도 크게 상승을 못 하고 있죠. 우드. 네. 요거 보시면 왜냐? 자, 여기에 또 문제가 있고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에서 CMBS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예, 그게 터져버리면 자, 그게 만약에 만기가 이제 올해부터 올 말부터 많이 돌아오는데 자, 은행에서는 이 만기 연장을 해줄까요? 예,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연장을 안 해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매각을 하고 강제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도 위태위태하다. 왜? 고금리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얘도 살짝 반등은 들어왔지만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RSI 48 약세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다우 리얼 에스테이티드. 예. 보세요. 지난달하고 이번 달 양봉이지만 네, 큰 상승은 없죠. 네. 이거를 보시라고. 이때가 리먼 사태.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현재 상황.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고 고점 찍고 내려오는. 그래서 이 중간 정도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올 하반기 잘 보셔야 돼요. 고금리 유지하는 한 상당히 시장은 어렵다.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건 리튬. 당신은 나의 배터리 살짝 반등은 주는 상황이지만 요 상황들을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네, 다시 상승 전환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는 내려오고 있다. 그 다음에 뱅가드, 토탈, 그 다음에서 월드스톡입니다. 네, 월드스톡 살짝 오버슈팅 돼 있죠. 이유는 네, 미국 대형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형주들의 조정이 조만간 임박했는데 한번 그것도 보시고 실적과 같이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무브죠. 예, 채권 변동성 지수인데 지금 이때가 리먼 사태 때인데 그때도 요 위치에서 하락했다가 다시 폭등하는 이런 과정을 한번 겪었거든요. 자, 상승 하락 지금 대기하고 있죠. 폭등할 수도 있다. 마지막 파이널. 예, 이거 폭등하면 채권 시장에 엄청난 또 크러쉬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국채 10년물이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가 10월달 국채 10년물이 이제 주식 시장이 저점이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도 여기 고점 4%를 넘는 과정에서 자, 어떤 상황이 생겼죠? 예, 4%를 넘는 과정에서 자, 일시적으로 나스닥이나 S&P 500이 조정을 줬죠. 근데 국채 금리가 다시 내리니까 나스닥이나 S&P 500이 랠리를 펼치면서 폼 잡고 있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국채 금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뭐죠? 실질 금리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증시가. 그래서 국채 10년물을 잘 보셔야 되고, 그럼 왜 제가 이걸 부정적으로 보느냐?
자, 요 채권 요 차트를 보면 10년물 가격 차트입니다. 선물 차트.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고점, 여기가 7월 달 고점으로 해서 지금 쭉 내려오는데 여기 작년 10월 달 저점 보이시죠? 요 반등 기간 동안에 요 기간 동안에 증시가 랠리를 펼친 거예요. 반등 랠리를. 근데 만약에 국채 10년물이 여기 저점을 다시 이탈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112죠. 그러면 그럴 가능성도 있죠. 국채를 안 사주거나 국채가 매도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주식 시장에는 엄청난 재앙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채 가격 동향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렇게시롱 요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죠. 잘 보시고. 그럼 얘만 그러냐? 30년물을 보시면 돼요. 30년물도 보면 반등만 줬을 뿐이지 계속해서 하락 기조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저점 붕괴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요. RSI 보시면 36인데 분명히 빠질 것 같아요. 보시면 분명히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비하시라고 제가 아주 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영국 국채가 작년 9월 10월 달에 영국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죠. 연기금에. 종가상으로는 보시면 어때요? 그 밑에 와 있죠.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지금 영국, 아까 그 다음에 독일 이런 나라들, 유럽 국가들에 그러면 현재 유럽도 고금리의 고물가죠. 미국보다 고고싱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나중에 거의 디폴트 상황에 준하는 상황까지도 끌고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영국 IMF 구제금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터져버리면 전 세계 금융은 완전히 달나라로 가는, 그래서 이런 국채 동향,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독일의 경제,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현재 침체에 빠져 있어요. 잘 못 믿기시겠죠. 자료들 보십시오. 독일 확실히 빠져 있습니다. 침체에. 그래서 우리는 이게 고고싱을 계속 하다 보면 유럽은 잃어버린 50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완전히 꼬꾸라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회사채를 보시면 이거 그레이드 등급입니다. 자, 내려왔죠. 지금 바닥은 10월 달이죠. 이때 주식시장이 저점을 찍었죠. 그런데 반등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도 쭉 올라가야 되는데 주식시장처럼 쭉 올라가서 이렇게 좀 이런 상태를 보여야 되는데 어때요? 못 가고 있죠. 이게 바로 현재의 현주소다. 자, 그러면 왜 연준의 고금리가 무섭냐? 회사채 금리가 이게 지금 높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5% 정도 됩니다. 5%. 아무리 천하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라도 5%의 회사채 그레이드 등급의 금리를 조달하고 그 다음에 금융 비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제한을 받을 거예요. 상승은. 그거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게 107.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국채 가격에 따라서 얘도 이 저점을 깨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제한급이다. 진짜 대비하시라 이거죠. 이렇게 국채, 회사채를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40이죠. 40.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체크하고 계시다가 만약에 이게 저점 근처에도 막 온다. 그러면 주식시장 폭락하는 거예요. 이때 폭락했으니까 바닥까지. 그래서 지금 끝도 모르고 올라갈 것처럼 보지만 주식시장은 아니다. 그 다음에 정크본드. 얘는 더해요. 자, 그래서 하락했고요. 마찬가지 10월달 반등 주고 지금 이렇게 머물고 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나스닥 지수인데 이만큼 지금 오버슈팅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몇몇 종목에 의한 오버슈팅. 제가 주말을 걸쳐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요거 주의하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얘는 지금 아직 안 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42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한 번 더 풍덩 빠지게 된다면 주식시장에 엄청난 하락이 있을 것이고 지금 2008년 서프라임 때 크게 내려오는 이런 상황들 요것도
염두에 두시고 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연준이 고금리 유지하면 얘는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하이힐드 정크 본드 쪽에 지금 10%가 넘어요. 금리가. 그러면 이번에는 무슨 사태? 대규모 파산 사태, 대규모 부도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연준이 원하는 바고 그 다음에 실제로 디레버리징이 일어나면서 정화되는 과정을 겪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같이 폭락을 하는 과정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은 다 강세장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진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면에 이런 모습들은 전혀 얘기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팩트를 통한 지표를 통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요. 금리부터 시작해서 채권, 그 다음에 회사채, 국채, 그 다음에 환율까지. 지금 환율은 잠깐 볼까요? 환율 좀 보시면 환율 잠깐 좀 보시면 지금 자, 유로는 일단은 달러 지금 약세로 가죠. 왜? 고금리인데도 불구하고 달러 약세가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유로 강세. 왜? 유로 쪽이 강세로 갈 수밖에 없고 달러가 약세니까. 왜 달러 약세 가죠? 시장에서 신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폭탄이 터질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제 8월 말에 브릭스 새로운 기축 통화는 아니고 통화가 출범을 하죠.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러면 유로가 강세면 유로 경제가 좋아지나?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셔야 되고, 자, 호주 달러 보실래요? 네, 상승을 못 하죠. 자, 이런 게 있고, 미 선물 시장도 지금 또 약하게 이제 출발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7월, 8월, 9월 올 하반기를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라면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면서 판단을 잘 하시고, 그래서 투자는 지금은 다 강세장이라고 믿고 잘못 들어갔다가는 완전히 쪽박 찰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관망하면서 확실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 참고 좀 하시고요. 그래서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